두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호송 도중에 기자들에게 욕설과 발길질을 이렇게 하고 추가 범행에 대한 아쉬움까지 드러냈는데요. 이 같은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그 심리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했는데 이 사람은 전과 14범이기도 하고요. 전자발찌를 끊기 전과 후 여성 2명을 살해했습니다. 이 내용을 잠시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죠. 이호영 변호사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 사건을 벌인 강 씨 같은 경우는 전과 14범이고요. 그리고 지난달 27일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날이 27일이거든요. 예. 근데 그 전날인 26일에 첫 번째 살해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그 다다음 날인 29일에 두 번째 살해를 해서 여성 2명을 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용의자인 강 씨가 보면은 그 전과 14범으로서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았던 그 사건이 뭐냐면 특수강제추행이거든요. 그래서 차 안에서 이제 피해 여성을 이제 강제로 추행을 하면서 이제 강도 행각을 벌였던 그런 사건인데 어찌 보면은 지금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취재진을 폭행하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가 수많은 그런 흉악범들을 보지만 전무후무한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사실은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전자발찌라는 게 결국은 형을 집행한 이후에 이제 그런 재범의 우려가 있어서 사실은 다른 재범을 저지르거나 도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하는 건데 이러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지금 살해라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그런 어떤 범죄인의 재범 우려, 특히 강력범의 어떤 보호 감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 빈틈이 많다. 이러한 점을 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서 잠깐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호송 도중에 욕설과 발길질을 취재진들에게 하고요. 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끝나고 나오면서 취재진들에게는 어떤 추가적인 범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잠시 만나보시죠. 피해 여성 왜 살해하셨어? 왜 범행 저지르셨습니까? 돈 얼마 때문에 살해하셨습니까? 유족분들께 하신 말씀 없으십니까?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위험해. 보도나 똑바로 해. 왜 계획적으로 살해했습니까? 보도 똑바로 하라고, 보도나. 기자들이 보도를 엄청 하니까 그렇지. 잠깐만. 바람에 진실을 알아야지. 기자들 당신이 진실을 모른다고 그런 거 아니야. 보도가 어떤 게 잘못됐다는 건가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더 많이,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유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하자마자 사람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반성 안 하십니까? 사회가 해서 그런 거야. 사회가 반성 권유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히 반성 안 하지. 사회가 인데. 네, 잠깐 만나보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장면은 흔히 보시지 못하시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오늘 나오신 두 분의 전문가 역시도 이런 장면은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라는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보도를 엉터리로 한다. 기자들이 진실을 알아야 되는데 당신들이 진실을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욕설을 포함해서요. 발길질을 하기도 하고. 교수님,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걸까요? 저 모습이 사실은 저 범죄자의 본연의 모습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4년 전에 교정 관계된 그 잡지에 용서하지 못해서 정말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글도 올렸습니다. 본인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그 교정기관에서 발행이 되는 이런 이제 그 잡지 같은 형식의 글인데요. 그때는 지금하고 모습이 천양지차로 다르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른바 가출소가 점점 가까워올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바는 다 뉘우침과 회오와 반성을 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숨겨서 보였지만 지금 검거된 상태에서는 본연의 이를테면 공격성
또 그 자기 조절 능력의 결여 예. 이것이 그대로 드러난 이런 그 셈입니다. 17세부터 범죄를 시작을 해서 예. 지금 56세에 이르는 동안 25년 가량을 사실은 교도소 내에서만 사회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자신의 그 분노 조절이라든가 사회 적응에 대한 상당한 부족함이 있는 것이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은 범죄자의 가장 큰 특성은 예.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른바 그 권력 추구적 범죄자다. 즉 힘으로 돈을 뺏거나 또 힘으로 여성의 성을 유린하는 그것이 이제 그 과거의 범죄 경력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지금 여의치 않게 다 실패로 돌아가서 이와 같은 좌절이 공격행위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목도한 것이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왜곡된 자긍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나는 이만큼 무서운 범죄자고 또 이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고 그야말로 사회가 만들었기 때문에 네. 결국 유명한 범죄자들이 얘기했던 과거에 이른바 그 지존파 사건에서도 깡글이 누구를 살해하겠다 이런 예. 언급에서부터 사회를 내가 살해하겠다 이런 언급 더군다나 최근에 그 이르러서는 정치인들이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도 본인도 그대로 모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이런 것이 그 요약되는 이른바 만성적 범죄자에 해당된다. 이 만성적 범죄자라고 하는 개념은 사회 전체에 약 6%에 해당되는 사람이 예. 거의 대부분의 범죄의 횟수를 범하게 되는데요. 예. 그와 같은 사례로 이제 볼 수가 있고 결국은 분노와 좌절이 그대로 노출된 것을 우리가 목도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하나 더 알아보고 싶은 어떤 심리랄까요? 그 자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수를 하러 그 경찰서를 찾아갔을 당시에 그 차량 안에 그대로 또 실려 있었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범행 직후에 곧바로 자수를 하러 왔는데 차 안에 여성의 시신이 실려 있었다. 보통 글쎄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어떤 심리였을까요? 네, 그 두 가지 요소가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본인이 도주를 지속하려고 했지만 현실적인 한계에 부닥쳤습니다. 계속적인 도주를 한다는 것은 자금, 돈이 있어야 되고요. 숨겨줄 수 있는 지인이 있어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그것이 다 이제 막혀진 상태이죠.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것은 이것을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본인이 원치 않다 손 치더라도 또는 자신이 지금 생각을 했을 때 그나마 이 상황에서 나에게 가장 합리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은 예. 자수 감경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물론 이제 그것은 임의적 감경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수가 되는 것은 감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 예. 이 그 범죄자가 과거에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교도관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소송 행위를 실제로 수행을 해서 예. 성공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법 지식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 같은 그야말로 막판 상황에서 더 이상 도주를 할 수 없고 예. 그러면 내가 잡히는 것보다는 예. 차라리 자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나마 자수 감경의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상당히 그 범죄 지능이 높은 결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건 짧게 그 좀 모순적인 측면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까도 봤습니다만 더 많이 못 죽여서 한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람을 살해해놓고 자수를 했단 말이죠. 뭔가 안 맞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근데 결국 이제 그 하려고 하는 바는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오는 좌절감이 더 분노로 치솟게 되고 예, 예. 공격행위로 그 나가게 되는 거죠. 예예.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사실상 더 악성 범죄를 했어야 되는데 네네. 이와 같은 한계 때문에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양가적 감정이 분명히 그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정서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상당히 고도의 범죄적 숙련성과 지능이 있는 것으로 이제 그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선 연결을 하느라고 지금 많은 질문을 못 드릴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공개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이제 경찰이 이번 주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이제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해달라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 강 씨 신상 공개가 현재 가능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신상 공개라는 것의 그 근거 규정은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에 있고 그 8조의 2에 있는데 보면은 그 신상 공개의 요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예.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그다음에 재범 방지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그다음에 이제 신상 공개를 하면 안 되는 요건도 아울러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그럼 이 네. 세 가지를 기준으로
이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신상공개를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결국은 이러한 어떤 신상공개 결정도 어떤 행정처분이고 예.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요건에 비추어서 예. 이 사건은 충분히 신상공개할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도 궁금하네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건 큐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호영 변호사는 이어지는 이슈 큐브도 함께해 줄 거고 이웅혁 경찰학과 교수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